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이 날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연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3기 신도시만에 이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대 신도시 개발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네, 개발과 투기 역사와 좀 이게 불행한 과거예요.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가 언제가 처음이었고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 좀 역사를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번이 있었죠. 1기, 2기, 3기. 네. 1기는 노태우, 2기는 노무현, 네. 3기는 문재인. 네. 이렇게 보면은 한 15년 시차로 이게 계속 지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89년에 1기 이게 이제 그 일산 분당 뭐 이런 데죠. 평촌, 삼본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신도시 이때가? 건설을 네. 했고 2기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여기 때 이제 12개가 이제 지정이 됐고 3기가 이번인데 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 네, 매번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은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는 87년 이제 88년 저기 서울 올림픽 한 다음에 뭔가 경기 호황이 있고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호 지어라 그때 유명했죠. 150만 호를 국토부에서 가져가니까 100만 호도 아니고 이게 뭐냐 200만 호로 올려 떨어지는 숫자. 네. 떨어지는 숫자로 해라 뭐 네네.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잡아내고 근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세 번이요. 발표하기 직전쯤에 혹은 전에 갑자기 막 그 땅가격이 올라가고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이런 패턴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시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좀 이제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소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좀 흐름을 보면은 네. 1990년 2월달에 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분이 뭐와의 전쟁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90년 10월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또 선포를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90년에 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네. 1년여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네. 13,000여 명을 적발을 한 다음에 987명을 구속을 했어요. 1,000명을 구속. 예. 거의 1,000명을 구속했어요. 예, 와. 그때는 아무래도 또 공권력이 좀 세던 시기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131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131명이었는데 구속된 공직자만 131명.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1,000명이 구속됐는데 공무원이 131명이었고 네. 이 중에서는 아예 아파트를 부정 뭐 서류를 조작해서 부정으로 뭐 일산이나 이를테면 분당 같은데 당첨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직자 131명이라고 하는데 뭐 관련돼서 차명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일가 친척도 있을 테고 이 987명 중에는 다 그렇죠. 관련된 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숫자가 정말 엄청납니다. 벌써 이게 30년 전 일인데 이렇고요. 그때 다 밝혀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밝혀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숫자만 보면 당시에도 좀 진짜 대대적으로 탈탈탈 털었다. 예, 정권이 명운을 걸고 털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많이 적발해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 투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투기는 네. 이어졌죠. 네네. 투기는 이어졌는데 이제 이거는 신도시에 한해서 조금 이제 집중을 한 거니까 네. 어찌됐든 투기는 계속 있었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오면은 2005년에 네. 7월에 이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 1월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한 15,000여 명을 적발을 하고 455명을 구속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 공무원이 또 한 27명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이를테면은 이때는 자기가 직접 이를테면은 뭐 부동산을 뭐 불법으로 낙찰 받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형질 변경 되면은 뭐 이게 뭐 형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네. 나잖아요. 보상금에 네. 형질 변경을 돈 받고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여기가 개발될 거야 그때 업체한테 넘겨준다든지 알려주고. 뭐 네. 이러면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대거 적발을 한 거죠. 지금 이 LH 사태 나면서 어쨌든 여당이나 뭐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잖아요. 예. 이런 사태가 이번에 벌써 세 번째인데 정권의 실제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그러니까 좀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급등, 신도시,
투기, 수사. 네. 요거는 3번이 똑같아요. 그 패턴이 1, 2, 3기. 똑같다. 네. 근데 1기 때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은 1기 때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흐름이 90년 1월 달에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민자당이 탄생을 하고 2월 달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급등 이슈가 좀 나중에는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래서 92년 총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이제 이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이거를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조이는 이 정부 차원의 그런 게 있어서 부동산 이슈가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집권당에서 대선을 이겼죠. 근데 노무현 때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수사가 있었잖아요.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참패했어요 그때. 그리고 2007년에 대선도 내줬어요. 이때 흐름은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도 부동산 워낙 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은 비슷한 점은 선거를 지방 재보궐 선거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노무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네요. 그리고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그 닮은 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를 부동산 문제로 점화가 돼가지고 계속 내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권의 명운도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정권 내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이제 국수본에서 나선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막 100여 명이 구속되고 1기 때는 2기 때도 뭐 200 몇 명이요. 뭐 이렇게 일정 패턴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 저는 이번에 사실 놀란 게 이렇게 허술했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무슨 규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증권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이 못하도록 뭔가 규제가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네, 자본시장법 같은 게. 그런데 부동산은 의외로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거의 이쪽에는 없었다. 부동산 쪽에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익을 지금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입법 차원에서 심상정 의원이 부랴부랴 지금 발의를 한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투기를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적발했을 경우에는 더 이제 과징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10억을 했으면은 최대 50억까지 하는데 지금은 못 해요. 소급 적용도 안 될 거잖아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급 적용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뭐 항상 특별법은 위헌 논란이 항상 이제 따라 붙고 이제 뭐 이제 위헌 뭐 헌재 또 가겠죠. 그러면 돈은 이제 벌금 내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환수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를테면 내부자 정보로 이거를 이를테면 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LH 직원들 한 13명 정도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13명 정도는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신도시 지정하는 부서에서 이 땅을 살 때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뒀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 내 감으로 내 감으로 내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이제 되더라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경우 이거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수본이 그러니까 본사 LH 본사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루트로 이게 확산이 됐는지 이 정보들이 이런 거를 다 파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는 이게 1기 수사하고 2기 수사는 다 검찰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3기는 경찰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잘 못하게 되거나 뭔가 용두사미처럼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두 가지 흐름인 거죠. 부동산 문제 잘 못하는 거 하나 왜 검찰은 건드려가지고 지금 부정부패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부패 완판 이런 것이 좀 더 잘 먹히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일명 LH 투기 방지법을 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법 이렇게 해봤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그냥 감으로 내가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그냥 땅 샀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밥 먹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뭐 담배 피시다가 정보라는 게 사실 흘려주려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흘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잡아내냐고. 압수수색 네.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에서 정말로 뭐 이메일이나 다른 뭐 문자가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처벌이 가능하겠고 안 되겠죠. 그러면 못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738번님 국민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백이원님 이런 LH 쓰레기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1347번님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야 남녀노소 지역 구분 없이 여유 있으면 누구나 투기에 나서는 게 작금의 세태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글들이 오늘 특별히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서 뭐 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법들 만든다고 했다가 또 용두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사건 터지면은 관련 법들 쭉 만든다고 했다가 잠깐 여론에서 또 수그러들면은 또 잊혀진 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만들까요? 일단은 네. 저는 이게 지금 신도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를테면은 지금 의왕시장 네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재개발 지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미리 집 사놓고 지금 뭐 계속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보상으로 엄청나게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양도세를 안 내는 법안을 본인이 또 셀프로 발의해가지고 15억 원을 절세하려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네.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좀 네. 자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네, 입법권을 활용해서 셀프 이익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1기, 2기, 3기까지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톡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